현금을 보유했을 때는 더 올라 있을 거잖아요. 집 사기가 더 어렵겠구나. 큰 돈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차곡차곡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장님이나 저도 어찌 보면은 완벽한 기성세대는 아니지만 그렇죠. 먹고 사는 게 이제 어느 정도는 루틴한 행동들이 있어서 네.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입장인데 네. 지금 이쪽에 보이는 친구들 있잖아요. 아 저기 지금 네. 직관하고 계신 직관하는 친구들은 보면 지금 20대란 말이에요. 네, 그러면 20대들이 많이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거든요. 네, 그렇죠. 은수저 일로 와. 난 궁금해서 그래요. 과연 지금의 20대들은 네, 집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네.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. 같이 네.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야, 막간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아직 본인 명의의 자가가 없잖아요. 네네. 부동산에 대한 생각 좀 어때요? 집 사기가 더 어렵겠구나. 지금 서울 집값이 평균 내기 어렵겠지만 보통 사회 초년생들이 집을 살 때 얼마 정도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? 거주의 목적으로 산다고. 거주의 하면? 목적으로 첫 집을 살려고 하면은 한 최소한 6억에서 7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6억에서 7억 정도.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가 지금 9억 6천에서 10억 사이로 다다라고 있어요. 중위권이. 그런데 제가 6억 7억이라는 걸 자기의 자산을 6억 7억을 가지는 게 아니라 네. 지금 이제 주택이 없잖아요. 그리고 네. 만약에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라면 네. 그 집 주택의 최대 투기과열지구에서 50%까지는 네.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 네, 네. 그러면은 7억짜리 집을 사면 3억 5천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. 내 돈이 3억 5천이 내 돈이 3억 돈이 있어야 되고 네. 한 개 더. 네. 만약에 감사합니다. 전세를 끼고 네. 산다고 하면은 내가 거주할 수가 없잖아. 거주할 수가 없고 대출도 안 되지만 네. 지금 이 시장이 아니라면은 네. 전세를 꼈을 경우에는 더 적은 돈으로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집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 네. 얘기 들으셨죠? 네네.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? 되게 막막하고요. 제가 언제 그 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네. 생각도 들고 네. 그리고 지금 말씀하셔서 이게 지금 3억을 말씀하신 거지만 제가 돈을 모아서 현금을 보유했을 때는 더 올라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그럴 쫓아갈 확률이 수 높겠죠? 없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되게 자, 막막하고 슬프네요. 잠깐만. 그럼 소장님 이런 20대에게 부동산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부동산 시작할 때 한 5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.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좀 많이 불렸어요. 근데 불린 게 큰 돈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차곡차곡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갭 투자를 여러 개를 하는 건 굉장히 나쁘지만은 네. 재산의 증식 후에 디딤돌로 이용할 수 있으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의 금액들 뭐 한 1억 미만 정도로는 네. 모을 수는 있잖아요. 네. 지금 사실은 부동산 투자 6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아파트를. 그리고 호재가 있고 이제 투자의 부분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씩 밟고 나가면 되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좁아지는 시점들이 있어요. 매매가가 우선 올라가요. 그 다음에 전세가가 올라가요. 그러면 좁아지는 간격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집을 한 개를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있어요. 그래서 내 모든 돈과 내 목숨을 바쳐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타이밍을 맞춰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. 네네. 예, 그런 걸 맞춰서 사시면은 장기적으로 돈을 이렇게 쌓아서 그 모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럼 그런 타이밍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부동산 쿨TV를 보면 됩니다. 아, 그건 농담이고요. 일단은 그 경제관념에 대한 부분들과 미래의 나를 상상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. 지금 20대지만 70대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? 없죠. 우리는 정부에서 모든 인간들이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내기를 원하지만 저는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내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돈이 자동적으로 권리 수입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. 내가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그 권리 구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.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네. 가장 죄송합니다. 그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시작해야 되는
실천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시드 머니를 모으세요. 시드 머니. 네, 그게 이제 시드 머니를 한 5천에서 1억 사이는 열심히 모으면 모을 수 있거든요. 네네.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5천 정도만 모으더라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처음부터 백두산이나 에베레스트산, 히말라야 산맥을 단숨에 한 발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. 그 단계를 거칠 수 있는 시드 머니가 반드시 필요해요. 예. 근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세요?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, 6천만 모아도 시작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하시니까 펑펑 쓰지 않고 네. 조금 검소하게 절약해서 살면 그 정도는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. 이제 재산이 증식이 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웹툰 한 개를 봤는데 그러더라고요. 일어나, 여보 일어나. 왜? 세금 벌러 가야지.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. 자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네. 조금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그 항상 돈이 있을 때랑 돈이 적당할 때랑 돈이 많을 때랑 그때가 늘 행복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의 고민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라고 부러워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내 자신에 만족하면서 지내면서 즐거워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방법들을 깨닫는 게 지금 돈을 물적으로 불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 내 아들도 내 딸도 우리 소장님한테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네. 같아요. 일단 은수저님 갑작스러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주한 씨, 또 다른 20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은 네. 부동산에 대한 생각 20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네. 어떻게 좀 딱 떠오르고 생각이 되세요? 다음 세대인 저희는 아이가 한 명 혹은 두 명, 진짜 많아야 3명. 지금 이렇게. 저출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.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성인이 돼서 3, 40대 혹은 4, 50대가 됐을 때 네. 집에 있는 공급이 좀 풀려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나는-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저출산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면 집 지어놓은 건 그대로 있을 테니 네. 집은 그대로 있고 사람의 수가 줄면 가격은 좀 안정화된다거나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. 네. 소장님께 의미심장한 웃음을. 인구는 감소합니다. 네. 인구는 2045년도가 지금하고 비슷하게 되고 2035년도에 피크를 찍다가 내려가요. 서울의 인구가 4년 전보다 계속 떨어졌어요. 1000만을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고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 인구 다 떨어지고 있어요. 그런데 가격들은 우상향했어요. 왜일까요? 일단은 땅의 가치가 있는 데는 양극화가 돼요. 거기는 계속 수요가 있는 거예요. 그 일본의 도쿄가 가격들이 연 4%씩 올라갈 동안 지방에는 0원짜리 마이너스짜리 집이 생겼어요. 그렇게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. 제가 자주 비유 드는 게 서울대학교의 입학 정원을 늘리면은 1000명을 늘리면은 미달이 안 돼요. 왜냐하면 좋은 대학이니까 가려고 하죠. 연대 고대 사람들이 올라와요. 그러면 연대 고대가 1000명이 비는 게 이제는 성균관대, 한양대 그 서울에 있는 주요 그 사람들이 올라와요. 그리고 결국은 미달은 지방에서 돼요. 결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인기가 있는 데는 인기가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이 연애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좀 보편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아예 없는 사람은 그냥 혼자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. 예, 저도 슬픈 기억이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양극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인구가 느는데 2045년도 통계를 보면 1인 가구는 늘어요. 그러니까는 사람이 4명이 사는 가구도 집이 한 개가 필요하고 1인이 사는 집도 하나가 필요해요. 결국은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주택의 유형이 넓은 거에서 좁은 걸로 바뀌는 거지 주택 수가 줄어들거나 그 수요의 공급이 맞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결국은 집은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가장 안 좋은 부동산의 투자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살 때가 가장 비싸고 내가 살 때 다른 사람이 내 집을 사면은 집이 올라가고 내가 팔면은 내가 산 집은 집이 떨어지고 이런 이상한 느낌들이 받을 때는 있지만은 길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우상향하는 거를 좋은 입지에서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
지금 집을 뭐 앞으로 안 사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뭐 공급이 나중에는 좀 과잉되고 그런 시장을 기다리겠다가 아니라 그때 되면은 또 간격차가 벌어져서 집을 못 사니까 시드머니가 조금 있다면은 빠르게 집을 사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우선은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이라도 한 채를 일단 종잣돈을 잘 모으시고 그 다음에 상담료를 입금을 하고 네 찾아가시면 됩니다. 다시 뵙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특별한 네.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네요. 근데 네. 진짜 궁금했을 거예요. 20대 분들은 결혼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쵸. 어차피 결혼하면은 돈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네. 그 돈을 그 신혼이 되는 그 친구들이 네. 해결하기엔 너무 어렵죠. 네, 그렇다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자. 부모님은 뭐 넉넉하시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네. 부모님들께서도 당신들의 은퇴를 책임져 나가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닌 맞아요. 세대이시기. 네. 그분들은 네. 부모를 모시고 자식들한테는 봉양을 받을 수 없는 세대니까 그런 부모들에게 우리가 또 기대서 결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네. 이제 저는 20대도 그렇고 30대, 40대마다 상담할 때 전략들을 다르게 얘기해줘요. 왜냐하면은 네. 상황이 다 다르니까.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. 아 나는 이제 기회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요.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끝났다. 그렇죠. 그런데 뭐 이런. 지금 아까 베이비 부모 세대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 기성 세대들이 되게 많은 혜택을 누렸어라고 하지만은 그때도 그때의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.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도 되게 또 있고 네.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를 또 지금 20대들이 바라보면은 이거는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뭔가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떤 생각에 대한 문제지 우리가 잘 그 틈새를 찾아보면요 네. 투자할 곳도 있고 재테크할 수 있는 기회들도 되게 많아요.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에도 10억을 투자해야 되는 데가 있고 20억을 투자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. 근데 반면에 가격들이 5년 안에 2, 3억 정도가 오를 수 있는 지역 중에서 1억 미만으로 투자할 때도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지금은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방편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연구해서 어느 정도의 그 구체적이진 않지만 뼈대라도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.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정량의 시드머니와 네. 그 시드머니를 활용할 지식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경험을 이제 가는 거죠. 그다음에 그렇죠. 그러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돌파구는 찾을 수 있다는. 찾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네. 연구도 해야 되지만 연구만 하면은 너무 안 되고 경험들이 쌓여야 되니까 네. 일단은 그 실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. 네, 좋습니다. 생각합니다. 일단 네. 만약에 오늘 혹시라도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 절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소장님 말씀 듣고 그래 아직 기회는 있어 라는 좀 희망을 네. 갖게 되시지 않았을까. 좋은 일 하신 겁니다. 언제든지 기회는 있습니다. 365일 중에서 언제든지 기회는 있고 네. 상승할 때도 상승에 맞는 투자 전략이 있고 네. 하락할 때도 하락에 맞는 투자 전략이 있어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향을 잘 잡고 인지를 하시면은 네. 재테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